뭐 상당히 복잡한 얘기고 그렇습니다. 이거 아실 필요도 없고 수행에 뭐 별 도움도 되진 않지만은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말인즉슨 이제 그만큼 나왔으니까 이제 요거는 한 번은 이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야 될 점 같습니다. 하나는 색법이라고 있습니다. 색은 구체적으로 물질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하, 풍입니다. 그죠? 뭐 지금 몸띠가 지금 이래 있지만은 따뜻한 기운과 뭐 물과 수분과 그 공기와 저 맥박 뛰고 뭐 사람이 움직이는 전부 바람 기운 아니겠습니까? 이거 색법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안건, 그죠? 안건, 아니, 이, 그 다음에 비, 설, 신, 이 뿌리 건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걸 아니, 비, 설, 신입니다. 의건은 어디에 속합니까? 의건은 어디에요? 이거 하나는 물질적인 법이고 하나는 정신적인 법, 신법에 속하니까 아니, 비, 설, 신이 의건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깥의 기형계를 반영할 때 뭘 합니까? 색, 성, 향, 미, 촉, 법 이와 같은 것들을 반영합니다. 자, 색법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색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근과 육진 경계들아.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색성향 미촉법은 무표석이지만은 이 색법에서 상상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색법에 속하기도 하고 신법에 속하기도 하고 색법과 신법에 속하지 아니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색법은 이제 하나가 끝났습니다. 원래는 신법부터 해야 되는데 심항부터 해야 되는데 이 구사로는 색법부터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유식 같은 경우나 지금 이렇게 기신론 같은 경우는 신법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골치 아픈 건 띄다 버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요게 고깃덩어리 이거하고 지수하풍하고 흔적도 없는 무형무상 이 신법하고 교섭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듣기도 하고 성질도 나기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막 희한합니다. 의심도 하고 이 뭐고 이거죠. 자, 이 신법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갈라집니다. 하나는 무슨 법입니까? 심왕입니다. 심왕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레아식 제8식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식이라고 하는 몇 식이죠? 지상이라 하기도 하고 이거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됩니까? 이게 서수로 이제 읽어야 됩니다. 제7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5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불교의 기본이니까 자, 여기는 육진은 색진, 성진 이렇게 붙었고 이거 안건, 이건, 비건, 설건, 신건 이렇게 붙었지만 여기는 뭐라 붙습니까?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 들어갈 대목이 이겁니다. 전5식이니까 안식, 그죠? 이식, 비식, 설식, 그 다음에 신식. 이것을 전5식은 뭐라고 했죠? 비항, 비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5식은 어려움합니다. 지난 시간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 해가 막 지고 막 이래가지고 뭐 보기는 보는데 어두컴컴하니까 의식이 불분명해가지고 그죠? 먹기는 먹는데 이게 뭐 참깨인지 덜깨인지 잘 구분 못하고 이러면은 어디쯤 됩니까? 미식이 저쪽에 안입이 설식이 느끼기는 하지만은 이게 전5식이 희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분별력이 또렷하고 아주
요별력이 굉장히 힘찬 놈이거든요. 요 제 육식입니다. 요 놈이 지금 강의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다른 지식이 제보다 풍부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유추해가 이건 이렇게 해석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게 분간도 가고 수행도 가고 이렇습니다. 이거 듣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는 이걸 했는데 풀리는 거는 저기 건강경이 풀려가 있고 그렇습니다. 천수경이 풀려가 있고 반야신경이 풀려가 있고 이 제6식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합니까? 예? 어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건 제7식은 지식이라고 말라식이라 합니다. 그럼 제6식을 얘들을 이렇게 제6식 밑에 요걸 요 어식 밑에다 요게 이제 기신론에서 상속식, 그 다음에 집치식, 또 뭐죠? 개, 명자식.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조업식인데. 자, 뭐, 요렇게 해서 심항이 몇 가지입니까? 8가지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심항 말고 뭐가 있습니까? 심소가 있습니다. 이 심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 변행심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거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쓰겠습니다. 변행심소는 촉이라고 하는 거는 육건, 육진, 육식, 이거 18경계 18가지가 한 군데 수합하는 자리, 촉. 이렇게.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눈을 가지고 탁 보는데 색하고 저기 단청이다, 부처님 상이다, 이렇게 눈으로 경계와 안식과 또 뭡니까? 안근과 이게 세 개가 어때? 수합해가지고 촉하잖아요. 그죠? 소리를 길었던 촉하고 있죠, 소리를.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촉입니다. 이게 촉목개법이란 말이, 촉이란 말이, 뭐 이래가지고 남자 여자끼리 뭐, 이 뽀뽀하고 입맛 쪽쪽 하는데 그게 촉감이네. 그게 촉이 아니고, 촉이라면 눈에, 몸에, 소리에, 어디든지 다 수합해서 육건, 육진이 한꺼번에 화합해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뭐랍니까? 촉이랍니다, 촉. 자,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변행심소입니다, 촉. 그 다음에 자기라고 있습니다. 자기라 하니까 또 자기야, 뭐가 이렇게 또 어때요? 작의. 뜻을 짓는다라면 어떤 경계가 있으면 선풍기를 봅니다. 선풍기를 보면 이렇게, 이게 뭐지? 이거 뜻을 짓습니다. 그죠? 요런 게 이제 생각이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절로 막 치해가지고 막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제만 그런가? 저는 신기한데. 그 웃는 것도 다 그거거든요. 그게 요걸 조금만 알면, 야, 어떻게 이렇게 하루 종일 이건가? 밤새도록 이건가? 어제도 오늘도 오직 이게 자기, 그 다음에 촉, 자기, 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가 이 오식에 붙었을 때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락을 느낍니다. 괴롭고 즐거운 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고수, 낙수, 뭐 사수 이렇게 뭐 불고락수 이렇게 느끼는데 뭐 고수, 낙수 요게 제6의식으로 살짝 이렇게 의식을 이게 한참 보다가 저 괴롭다 즐겁다를 이렇게 판단을 하다가 쫙 당겨가지고 수가 육식으로 탁 가버리면은 금세 기뻐지고 금세 아유 이거 어쩌나 싶어서 근심이 한 바가지가 생겨집니다. 기쁘고 슬픔이 수에서 그 뻥튀기 뻥 하다시 벅 튀어오릅니다 이게. 그래서 금방 이제 들어놓고 살펴보면 자기를 보일 겁니다. 수 그다음에 이게 뻥튀기 튀기는 게 아니고 튀기고 나서 바깥에 비우면 막 박상이 엄청 많잖아요. 박상이라는 건 하나 티밥이라는 박상. 그게 이제 상입니다. 상. 오만 상상을 다 합니다. 모양을 그죠? 생각을 일으키고 막 오만 모양을 다 합니다. 이때부터는 선이다. 악이다. 조금 기쁘다. 조금 근심되다. 나중에 안 되면 착한 일을 어떻게 하려고 악한 생각을 막 이렇게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막 불어납니다. 이게 상입니다. 상. 그 우리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니 한번 상상을 해봐라. 그 일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상엄마가 이게 상엄마입니다. 절벽에 가가지고 뭐 저기 팔공산 꼭대기 가서 갓바위 끝에 가서 벼랑 끝에 딱 서가 있으면 발바닥 아무도 안 찔러도 돼요. 찌릿찌릿 하잖아요. 그 찌릿찌릿하게 느껴지는 거 실제적으로 몸이 찌릿하게 느껴지는 건 세금입니다. 세금 몸이 느끼는 거. 근데 찌릿찌릿하니까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나쁘게 느끼는 건 색수상에서 수엄입니다. 상엄이 이제 그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수상 행식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상엄되고 이러면 다라라 뜹니다. 내가 막 마음이 쫄이고 가에 쫄아 붙어보고 막 그게 기분 좋으면 노래 수상 행식으로
그게 이제 반야신경거든. 지혜롭게 바라보면 수상행식이 전부 네 전도몽상이다. 네 아니다. 진짜 아니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아니다. 이런 걸 반야신경에서 늘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거 뭐 상관없고 수상행식은 걸만 수상행식이고 구체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아이고 네 수행해라. 나는 밥이나 먹을란다. 덩이나 달란다. 여기 이제 사랑하고 미워하는 애정이 막 교차가 됩니다. 예. 마음이 막 정폭이 되니까 미워하는 게 막 불어나요. 이게 상입니다. 상. 불어나면 결국은 뭘 짓습니까? 행, 업을 짓습니다. 이 업을 지면 아까 얘기하든지 신심을 일으키든지 악한 짓을 하든지 구체적으로 남의 분한 생각, 한되는 생각, 해코지 하려는 생각, 교만한 생각 이게 좀 행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행이 뭐하고 행하느냐? 이 심한 마음하고 이 심법하고 서로 상응해가지고 서로 이게 심법하고 서로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하고 상응해가지고 이렇게 쭈르르르 이런 게 와가지고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행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뭡니까? 변행 심소입니다. 그런데 수행자들은 독특한 경계가 있습니다. 이걸 별경심소라고 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어떤 데에 욕구가 막 솟구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원력이라 하고 서원이라 하고 희망이라 하고 용기라 하고 굉장히 남을 가서 물에 빠진 사람도 건져주고 싶고 의협심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게 욕입니다. 욕망이 이게 뭐 어디 이런 욕은 지저분한 욕이 아니고 좋은 선심에 대한 욕망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사홍서원 같은 거 하면서 막 부푸름하게 올라오는 게 이 수행자들한테 나타난 독특한 현상들입니다. 이 별경심소에 가면 이제 욕과 희망과 이런 것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주 수성한 판단력이 있어요. 어떤 일을 정리해야 될 때 그 사리 판단이 분명해가지고 아주 수성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장을 찍을 때 확실히 찍어야 될 자리인지 안 찍어야 될 자리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 신신명에도 그런 게 나오죠. 여기도 나오지만 여기 이제 발전돼서 나중에 해가 지혜가 되는데 지도는 무난이나 진짜 도는 우리의 본심은 어려운 게 별로 없지만은 유혐간택이다. 오직 쓸데없이 욕심에 집착해가지고 요리 따지고 저리 따져가지고 엉뚱한 도장 찍는 게 유혐간택이라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욕, 성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수행을 하다 보면 기억력이 또렷합니다. 저번 시간에 했는 거 기억 못하고 그러면 수행 안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거는 시건적 먹기로 분명히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욕성에, 염정에, 염이라고 아주 밝게 기억력이 또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사람은 산란스럽지 않고 아주 마음이 일정돼가 있고 어디 한 경계에 돼가지고 전주일념할 수 있습니다. 책을 보든지 저 뭐 조각을 하나 하든지 밥을 하나 퍼든지 고향간에 가서 숟가락 하나 놔도 그 사람이 이렇게 놨는 거 보면은 신발 하나 벗든지 어떤지 아, 저 사람은 조고각화가 돼가지고 이 정적인 개념과 기억력도 또렷하고 저 사람 일시계라면 판단력도 정확하고 원력도 대단할 것이라고 신발 하나 벗는 데부터 알아버립니다. 이런 게 없는 수행이 없는 사람들 신발 지지 끄고 다니고 돈 빌려주면 다 뜁니다. 그거. 안 갚습니다. 내일 갑니다. 그 사람 내일은 다음 생에 천년 될지 만년 될지 몰라요. 욕, 성애, 염, 정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혜로워지면은 가고 멈출 자리가 또렷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별경심소 5가지입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선심소 여기는 또 11가지가 있습니다. 11가지. 일단은 착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 착합니다. 보면은 신심이 있고 그 덕이 있어가지고 남 해코지 안 합니다. 엔간하면 양보하고 그 사람 신심 있고 없는 거는 그 사람 이거 말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베베 꼬는 사람은 지 혼자 신심이지 진짜 신심은 없는 것이죠. 신심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부지런합니다. 정진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아주 고운 일을 많이 하죠. 정진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 뉘우치고 위에 남인데 부끄러운 줄 알고 또 스스로 어때요? 참게 스스로도 양심껏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느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욕심에 이가 안, 이, 비, 설, 신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 가지고 탐심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고 잘 먹어도 뭐 중이 뭐 바로 밥 한 그릇 못 먹어도 밥 한 그릇. 그러고 어떤데 이게
자기 원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성질 내고 안 알아준다 해가지고 기회 찬여에 헐떡고 칭찬하는 데 대해서 무심하면은 도자고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질 안 나거든요. 탐진, 치심이 이게 무치, 무진, 이건 뭐죠? 무치 뭐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뭐 된자인지 고추자인지 분간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몸이든지 마음이든지 이 사람은 경안입니다. 편안해집니다. 아주 가벼울 경자에다가 홀가분합니다. 뭐 중국까지 갔다 왔는데 몸이 무거운데 이런 생각 없습니다. 그 한 생각만 끊어보면 그 뒤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살 나서 그렇지. 그거는 두 번째로 일단은 몸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편안해지고 경안이 옵니다. 오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해태하지 않습니다.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불방해입니다. 불방해. 예. 그리고 행사라고 있죠. 행사. 이거 선심소에 다 속하는 거죠. 행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건빵에 가면 이렇게 저울 두 개 딱 넣고 1g도 차이 안 나잖아요. 무사, 공평한 거. 내 사사로운 건 없고 항상 공적으로 남에게 일리평등하게 삽니다. 이거 본심이 나오는 그 작용입니다. 이게. 그 행사. 그 다음에 이제 불해입니다. 남을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놀부심벌 해가지고 내 못 먹는 밥에. 요새 그거 주로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못 하는데 당선은 못 시게도 내 니 낙선은 시킨다. 그게 전부 남 해코시 하는 마음인데 이게 불해 심정으로 살아야지. 그 사람들이 이게 마음을 잘 못 씁니다. 그게 희한합니다. 마음을 쓰는 게 아니고 뭐 완전히 쓰레기를 쓰는 것 같죠. 어찌 보면. 이런 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다행히 다생금내 복이 있어가지고 자, 이 선심소 몇 가지요? 11가지. 그러면 요거는 이름만 적어 놓습니다. 선심소. 요걸 써도 될똥 말똥인데 뭔 선심소를 씁니까? 악심소를 씁니다. 악심소. 심소라고 하는 건 뭐였죠? 이 심앙이 경계를 만나가지고 파방 튕겨질 때 파편들이 이렇게 가는 자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악심소는 근본 번뇌가 있습니다. 근본 번뇌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탐, 진, 치, 만, 의, 견. 요것만 따로 뽑아가지고 신견, 그 다음에 병견, 단견, 상견하는 거, 견치견, 그 다음에 개금치견. 뭐 하나 빠졌죠? 뭐죠? 여기에 사때, 사자, 인가가 없다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우리 치문을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행도 행음이 무방반야요. 음주식유기 불해버리라. 술 먹고 고기 먹고 막 놀러봤자 그쪽에 안육따라 산맥 산보리에 방해되는 것이 없고 행도 행음이 도둑질하고 뭐 돌아다녀도 무방반야라. 반야에 방해롭지 않다. 요는 사견을 가진 발무인가 하는 사람들이 요 사견에 속하죠. 인가 부정. 요거는 찐득찐득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오둔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요 견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오견이 있어요. 요거는 오리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따를 숫자 써가지고 이 수번뇌라고 있습니다. 수번뇌는 아주 쪼잔한 수번뇌, 그 다음에 중수번뇌, 대수번뇌가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 요걸로 삽니다. 요걸로. 요 소수번뇌는 뭐죠? 내가 분해 죽겠다. 저거 왜 했던 건지 내가 한번 갈라보겠다. 이렇게 분한 마음. 내 마음에 지금 현상에 안 된다고 뭐죠? 저 분심을 막 일으키지 않습니까? 분. 그 다음에 아이고 내 가슴에 못질을 하고 피멍이 든다. 한. 뭐든지 잘 띠먹습니다. 이 사람은. 부. 가리고 덮고 숨기고. 부. 남을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도 내고렇게 하는 사람. 분한 분해. 그 다음에 뭐 사촌 논 사람 어떻게 하죠? 질투하고. 그 다음에 지껏 물건 하나 있으면 뭐 어디 절대 나눠먹지 않습니다. 질간. 그 다음에 남을 잘 속입니다. 입만 띄었다면 거짓말 하면 꽁입니다. 참. 아첨할 때 첨자. 그 다음에 교만할 교자. 남을 해코지 할 때 해자. 남을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해코지를 막 해요. 요게 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무슨 번뇌? 소수번뇌.
그래서 사람 하는 거 오라지 보면 전부 여기서 하면 돼, 여기서 살아. 신심 있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4대 60만 멀쩡히 인물도 좋습니다. 인물도 좋고 잘생겨가지고 뭐 거의 미스 코리아 좀 됩니다. 그런데 막 앵기 붙는 거 보면 뭐 지저분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 배웠을 거라 생각하고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중수번뇌는 무참, 무계. 남인데 또 스스로도 남에게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대수번뇌가 혼침. 틈만 있으면 수업 시간에 잡니다. 기회만 있으면 자고. 혼침, 도거, 결벽증 걸려가지고 씻고 닦고 해가지고 온데 막 오지랖이 넓습니다. 혼침, 도거, 그 다음에 산란. 혼침, 도거, 산란. 해태, 게으릅니다. 그리고 일손을 놓아버립니다. 방일, 불신, 신념이라고 하는 게 일을 실자입니다.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지, 제대로 정도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이렇게, 아까 10개하고 20개죠. 그죠? 예. 요 근본 뭐 여기 26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선심소, 악심소, 또 안 속하는 무슨 심소가 있다 했죠? 정해지지 않은 부정 심소가 있는데 이거는 후회하고 막 쓸데없이 후회를 많이 합니다. 후회 막급이라 했었고 그 다음에 막 죽어보자고 잠자고 이런 거는 뭐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리 살피고 떨고 심 사 살필 사자 하나 더 했나요? 아까부터 더 했지요? 예, 요거는 거칠게 살피고 아주 세밀하게 사찰할 때 이렇게 뒷조사 할 때처럼 요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데 그게 이제 부정심소에 속합니다. 자, 이 색법에서는 몇 가지입니까? 11가지. 심항에 몇 가지입니까? 8가지. 그 다음에 여기 변행심소에 몇 가지? 변행심소에 요거 몽땅 해가지고 51가지입니다. 51가지. 그 다음에 요것은 마음하고 상응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불상응법이라고 있습니다. 불상응. 마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는 거. 동서남북 같은 거, 과거, 현재, 미래 같은 거, 태어나는 거, 늙는 거, 머무는 거, 잃는 거, 얻는 거, 시간, 차례, 순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해요? 그 불상응법에 속합니다. 이게 2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입니까? 19가지, 55가지, 51가지 몇 가지죠? 70가지. 여기는 94가지예요. 94가지고 택멸무의, 비택멸무의, 부동무의, 상수멸무의, 허공무의, 진여무의 이 6가지 무의가 육무의라고 있어요. 허공, 진여, 택멸, 비택멸 이런 것도 뭐 나중에는 설명이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부동무의, 그 다음에 상수멸무의. 요것은 이제 진여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6가지를 했습니다. 이게 몇 가지죠? 6가지입니다. 이래서 요게 이제 일체유의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색성향 미처법 일체유의법이 영롱한 포형입니다. 그럼 인생이 뭐냐 이거? 혼침하고 산란하고 뭐 남 앵겨 묻고 떠들어 묻고 맨날 이런 게 전부 일체유의법입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허공진여, 택멸, 비택멸, 부덕멸, 상수멸 요게 육무일에 해서 다 합치니까 뭡니까? 오이 백법입니다. 색법, 그 다음에 심항법, 둘, 심소법, 3개, 그 다음에 뭐죠? 불상응행법, 4개, 하나 어디 갔죠? 예? 무의법, 뭐, 생각 안 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쉽죠? 저는 뭐 땀을 흘리니까 조금 골치 아프고. 자, 저러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수행분상에 땡겼을 때 어떻게 마음을 쓰고 그것이 현상이 벌어지냐 여기에 대해서 써놓은 게 지금 기신론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들어갈까 한번 해봅시다.
육추. 자, 현상. 자, 이렇습니다. 마음이 여러 번 뒤집혀지만, 눈이 이제 여러 번 뒤집히지만, 대표적으로, 뒤집힌 게, 팔식이 무명히 한 번 뒤집힌 거 뒤집혔다 생각도 안 합니다. 그건 어차피 뒤집힌 거니까. 그건 놔두고. 구체적으로 능견이다, 상견이다. 능소가 갈라지고 견분과 상분이 갈라질 때 한 번 뒤집힌 걸 갖다가 전상이라 합니다. 이때 한 번 딱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뒤집히는 전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2차 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폭발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랬습니다. 1차 오염, 2차 오염, 3차 오염 계속 마음이 이렇게 오염되면서 훈습됩니다. 그러니까 염색할 때 한 번 물들이고 두 번 물들이고 세 번 물들이고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보면 도저히 나중에는 어떤 약품이 와도 그 이제 염색에서 색깔을 뽑을 수 없을 만큼 찌들릴 겁니다. 뭐,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1차 염색은, 그냥 허공처럼 무명히 물들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근본적인 문제니까 놔두고, 2차적으로 한번 딱 전면됐는 게 어딥니까? 흔들렸으므로 능견상이 일어났다. 요겁니다. 요게 이제 1차 이제 전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상,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지금 요 대목에 나오는 대목인데, 두 번째 완전히 돌아보는 게 지상입니다. 지상. 이게 2차 전상입니다. 이게 이제 발달됨을 해가지고 요거는 안쪽에서 계속 뱀이 겨울잠 자듯이 앉아있으면 팔식이라 한다면은 거기서 뭔가 꼬무작 이래가 독을 품고 계속 이렇게 독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게 아치, 악연, 아만, 아예. 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도 팔식도 눈에 안 보이고 육식이를 자꾸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전상이 되는 거죠. 그 전상이 바로 뭡니까? 여기 나오는 지상입니다. 지상. 요거는 이제 그 수행할 때는 수도분이라고 하죠. 수도분. 능경에서 앞부분에 이제 견도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도분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가분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조도분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견도는 그 밑에 그 비에 나와 있는 상속상을 밝히다 하는 게 견도고, 수도, 지상을 밝히는 부분은 굉장히 저번에도 했지만 6단계로 복잡합니다, 이게. 생각 한번 끊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끊고 난 뒤에부터 우리는 흔히 보림이라 하죠, 보림.